이게 정신이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계속 나요. 소문자들의 네. 아이디가 계속 말할 때 얘는 남는 거니까 전부자가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앞으로 설치하고 계속 하실 텐데 기본 환경을 맥으로 하실 거예요. 기본 환경이 윈도우즈신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게임 전공이신가요? 게임 전공이네. 게임 전공은 윈도우즈에서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윈도우즈가 주 환경이잖아요. 프리스쿨 이후로 자, 그러면 이론 강의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 실습하라고 했던 거 있죠? 실습을 다 성공하신 분으로 손 들어보세요. 아까 뭐요? 실습. 여러분 그 사전 과제로 드렸죠, 제가. 확인해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있는 거 따라 해봤는데 잘 나왔다. 일단 하면 거기까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가 된 거니까. 설치가 아직 다 안 되고 확인을 못한 분이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설치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일단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그 사전 과제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되셨던 분들은, 안 된 분들은 지금 해보세요. 10분의 시간 동안만 좀 봐드리고 그 뒤에 다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으로 쭉 2시간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되신데 이거 아까 문제를 썼다가 이게 러닝 스탑을 눌러봤는데 오른도전데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요? 원래 그런 거 아니죠. 원래 오른쪽은 안 되죠. 일단 설치가 돼서 되긴 되는 거네요. 이런 에러가 나와요. 끝까지 안 보이고 나파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가 안 되죠. 리스타트도 안 돼요. 똑같은 거. 설정해서 스타트 그리고 했어요. 나 끄는 버튼이 없더라고요. 안 보여주죠. 이게 지금 버전이 5.6인가요? 일본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윈도우즈 에디션, 이거 10이에요. 을 잘못 설치하면 10이 낯선다. 10은 이렇게 돼요. 그래요? 지정할 수 있죠, 위안에. 예. 이거에 제어판에 서비스 여러분. 윈도우 10 처음 봐요. 윈도우 10은 새로운 뭔가 오리지널 뭔가 막 나올 것 같은데. VI가 예쁘다고. 기능 잘안 좋아요. 그냥 괜찮아요. 네. 별로 안 좋아. 그러면 VI 저는 서비스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경주로 점점 보는 하는 곳이 옛날 서비스 도구가 있으면 관리 도구가 있어서 관리 도구가 뭐 그런 거 이거 MySQL 또 실행 중이고 이거는 거기서 준비할 수 있어요. 가상도시 만들잖아요. 거기는 안 따랐어요. 근데 제가 쓸 때는 이거 준비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예요. 네, 같은 건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고 정리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서비스에 적용이 잘 돼 있어서 그럼 어디까지라고 어디까지? 그거 이렇게 해보려고.
하나만. 여러분 루트 암호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컴퓨터 시스템에 자기 계정의 암호 잊어버리면 문제되잖아요. MySQL의 루트는 관리자 계정입니다. 암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암호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큰일 난다. 데이터베이스 다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무나 좋아하지 않는데. 암호를 정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는 말도 안 되죠. 데이터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까먹으면 그냥 다시 기억해야 자, MySQL은 엄청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아니어서 암호 잊어버릴 때 천차의 방법이 있거든요. 뭐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수준은 시작하는 거라 제가 그냥 재설치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다른 거 한번 해보고. MySQL은 건너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암호 건너뛸 수 있는 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방법이 있고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돼요. 송경구는 지금 다시 재설치하고 있나요? 너무 관련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다 하고 있어요. 닦아주고. 관련된 소리 너무 많다고요? MySQL. 거기에 프로그램 설치된 거 어니 스토리 있었으시나요? 쫙 봐주고. 제어하는 거. 지금 프로그램 제어판에 가서 하니까 하나씩 찾아내. 이렇게 하나 놓치면 보이면 쉽지. 우리 MySQL 설치 거기 경로에 지금 어니 스토리 이런 거 있어다가 한 번에 됐을 텐데 따로따로 했나? 어니 스토리 이런 거 없었어요? 네, 그거는 버전이 5.7인가요? 5.6인가요? 이거 커뮤니티도 가져왔어요. 네, 커뮤니티. 결국에 이거 다 하나씩 항목별로 다 써서 그냥 그걸 눌러보세요. 인스톨러. 눌러서 거기서 어인스톨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또 어차피 항목별로 나와서 꼭 여러 개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지 않나요? 이미 좀 네, 거기서 하나씩 하면 본인은 이제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나씩 지워야겠지만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공으로 쓰는 게 안전하죠. 좀 제가 깨놓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거 버전 올라가면 달라졌네요. 끼고 선택해서 지우면 되거든요. 이미 주어진 거는 이그노 하시면 돼요. 지워지는 이거 지금 C인가요, 이게? 네. C가 이렇게 돼서 이게 실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몇 기가 나오는 거예요? 7기가 뭐 불가능한 아닌데 좀 불안하네요. 그런 양은 다 잘 됐어요? 요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무지요? 밑에 할 때? 네. 거기 쓰라는 거 특별한 거 없어요. 커버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유서 진짜 궁금해요. 윈도우즈는 배송문자 분이 많아요. 쇼 데이터베이스에서 소문자도 데이터, 대문자도 상관이 없어요. 그 끝내주는 세미콜론, 명령어의 모든 것은 세미콜론인 거예요. 여러분 실습하시는데 조심하실 거, 루트 한번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MySQL이라는 DB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설치한 그 DB 안에 MySQL DB는 MySQL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게 잘못되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거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조회만 하세요.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 조회만 하세요. MySQL DB는 셀렉트만 조회만 하세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안 된 분이 몇 분 계셨는데 별 질문이 없네. 네? ISP만 오랫동안 안 했으면 없어져요. 안 쓰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안 쓴다고 사라지나요? 안 없으시죠? 오랫동안 안 썼더니 뭐 동작 안 해줬나요? 없어져가지고 네? 없어진 게 아니고 아마 다른 거 분위기 하다가 뭐 잘못 건드려서 근데- 이상해졌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 건드린 게 있긴 하거든요. 그 부트캠프를 포맷했어요. 다 없거든. 근데 거기에 있었나 전화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죠. 돈이 뭐 했어요? 새로 거. 좀 당연히 깔려져 있을 거라서 시작하고 지금 윈도우 환경에서 뭐 맥으로 사실 맥이죠.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죠. 캠은 맥에서 캠이니까 윈도우도 캠이 윈도우잖아요. 근데 맥에 있는 와이스는 아이돌도 잘 썼지. 그게 아닌 다른 뭔가 있고. 다 없거든. 아니 그 자체가 이미 옵션 준 거예요. 그랜트 옵션이라는 옵션이. 나중에 작업을 할 텐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없어도 되거든요. 테스트라는 게 테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 DB의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라는 사용을 했을 때 모든 정황이 있었는데 중요하잖아요. 이거로 끝나야 오거든요. 근데 이게 브랜트라는 걸 추가로 주면 브랜트라는 옵션을 가지고 이걸 파악한다. 브랜트를 뭐냐면 파악한다는 얘기인데 타이거라는 거가 또 다른 사람이한테 개인가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트, 위드 브랜트라는 게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제안하거나 줄 수가 없는데 저 권한이 같이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따져서 줄 수도 있고 양보로 추가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드 브랜트라는 그래서 입장에서 다른 주인 거. 그냥 양도가 아니라 나 가지고 딴 사람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더 큰 권한, 위드 브랜트. 권한이 어마무시는 타이거라고 만들어서 나 지금 이거 주고 나서 권한을 반영했어요. 이거 할 때.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플러시 줄에다 플러시 테스트할 때 지원 홍보가 진행됐어요. 플러시 다시 너가 그 저때 그거 한다. 너와 같이 어느 때는 해당되는 물려라서 거기 안에서 먹을 때나. 근데 이거 띄어쓰기 다 지켜야 돼. 근데 이제 구분을 보고 밀지 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사기 이거. 이것도 왜 안 돼? 아, 처음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 시험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걸 안 읽었어요? 이거 없이 하고 그거 내가 들어간 거 같은데 유저가 전체적으로 일단 밀지 마요. 없이도 안 되는데 안 먹는 울트로 접합한 형태는 그래서 이걸 인설트하고 그걸 둘러보는 카메라를 원래 딱 먹잖아요. 새로운 거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안 다 돼요. 지우려면 테이블 완전히 짜서 쇼면 더 이제 좀 똑같은 쇼트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ISTP를 미국 아이디가 지금은 유저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들어갈 때 학생들의 계정,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 품목 아닌가요? 제거하다. 유저 명의 사이버에 이름이 잘못 여기가 이게 하나가 잘못 들어가서 지금 아이디 지금 여기서 다시 그래서 바꿀 수 있잖아요. 루트가 번호를 아이디 사이버에 그럼 이제 새로 이 사람도 네. 제 이름만 소음기로 바꿔서 주에 성기 근데 지금 신택세라가 나는 문제가 사실 실제로 브랜드한테서 제가 참 영화를 이거는 먼저 근데 사용자 수단은 어떻게 전할 수 있는 전환 지금 여기 이거 집이 이런 들어간 거 아니 다 모르는 건데 점이에요. 점이죠. 뮤지컬 영화 크리에이트 레미디아 그냥 셔틀 거예요. 복붙한 거는 이상 수음자가 여기에 복붙할 때요. 그러니까 영화는 위에 여기 여기서 쳐 되게 직접 쳐보세요. 나는 예고만 봐도 재미없을 것 같아. 네 개나 여기다 받아서 하는지 뮤지컬이 먼저 대부분 영화 중에 뮤지컬 얘기 많이 안 하면서 이중 나옵니다. 개등병하고 딱 하나 말하고 그거 덮으시 문제였어. 오히려 그렇게 좀 가볍게 만들어야지. 저 싱글 사운드가 아마 잘못 인식됐어요. 그거는 애초에 좀 가볍고 노래도 시작하는 노래도 많아요. 근데 왜 탈모대로 했어? 이거 그래. 나 이게 춤춰도 좀안 했어. 이게 또 원장대로 근데 이제 청소 문자 번호가 싱글 많은데? 사운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변체 넣어서 그러면 목사님 저렇게 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어디 진짜 중요한 데 아, 저렇게 하는 게 다 남겨놓고 여기 원장대는 실제 원장대는 아니고 뭐 이상 없는 일이 노출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프레이즈 유저를 하려면 노출해야 돼요. 노출가 아닌 유저로 많이 써서 전면 사용자 생성할 수 있는 노출 계정만이 할수 관리자만 할 수 있는 발전 면직들을 자, 여러분 10분을 드린다고 했지만 20분이 걸렸네요. 아직 성공 안 되신 분? 네. 아, 설치하신 분이 아직 안 됐군요. 자,
시간 일단 실습 시간 여기까지 드리고요. 강의할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전 과제 한 걸 제가 과제 제출하라고 글을 안 올려놨는데 이거 하라고 했던 거 그 실행 화면 있죠? 명령어 그 화면 실행 결과 캡처해서 과제 게시판 제가 글 올릴 거거든요. 거기에 댓글로 올리셔야 돼요. 네. 특별히 사전 과제였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봐드리고 시간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과제는 아마도 수업하다가 이걸 과제로 하세요 하면 그 실습하다 못한 거 등등이 있을 텐데 추가로 시간은 잘 안 들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실 것은 원래 주어진 시간 내에 못했다고 시간 지났으니까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해서 낸 것과 안 낸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내면은 감점이 있을 뿐인데 안 내면 아예 점수, 기본 점수가 빵이에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집중해 주세요. 실습은 여기까지 하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약 한 30분, 20분, 30분 할 건데요. 그 앞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미 데이터에 대한 얘기 꽤 많이 나왔지만 이제 이 주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여기에서 이제 이걸 정의해서 데이터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특징은 뭔지 이걸 다루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뭔가에 대한 주제예요. 시나리오가 앞에서 나왔었죠. 이창원. 쇼핑몰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데이터 저장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써야 된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라는 걸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모르죠. 정확하게. 이름은 들어봤죠. 여러분이 정의하시오라고 제가 시험 문제 드렸다면 쓸 수 있겠어요? 네. 아마 못하실 겁니다. 몇 번 접해보신 분도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정확한 정의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서는 그것을 문하는 겁니다. 먼저 데이터와 정보라는 단어부터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자, 현실 세계가 있으면 이 현실 세계로부터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처리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처리되어서 저장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필요할 때 꺼내서 다시 가져오죠. 이때도 역시 뭔가 처리가 필요해요. 이럴 때도. 그래서 처리해서 의사결정자 또는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됩니다. 이때 여기서는 데이터였는데 여기서 우측에서는 정보죠. 데이터가 정보로 바뀌었어요. 그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아하건대 내가 생각하건대 데이터와 정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번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시죠. 이미 드렸죠. 힌트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처리. 근데 이 데이터는 처리가 안 된 거다. 이 데이터가 처리돼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도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정보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필요한 만큼 가공하거나 제조하거나 그래서 그 부분 차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는 아직 그냥 잔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 네. 정보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거기서 유의미라는 걸 뽑았어요.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은 것을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하면. 동의가 되시나요? 목적성이라는 키워드 하나 잡혔고 두 번째 유의미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 정의에 동의가 되죠?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 동의가 돼요, 다?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 같다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이래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데이터와 정보는. 의미가 좀 약간 모호해서 유의미가 약간 모호하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이것을 아마 유의미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큰 차이는 데이터는 아직 사람이 이 데이터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 자체가. 근데 정보는 그 데이터를 사람이 가져다가 사용한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죠. 데이터가 있는데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사람한테 뭔가 가치 또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널려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가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나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내가 사용 또는 선택하면 그 순간 얘는 더 이상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한테 의미가 있게 되는 순간, 유의미한 순간 그건 정보가 돼요.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데이터는 그냥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근데 그게 와서 나한테 유의미한 데이터가 된 순간 그때부터는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은 다 데이터예요. 하지만 나한테 와서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정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그겁니다.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거나 측정한 사실 또는 어떤 값이고, 정보는 사람이 사용한 건데 대부분 의사결정, 사람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죠.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 이것을 정보라고 부르는 거고, 더 쉬운 정의는 데이터가 나한테 와서 의미가 있게 되는 순간 정보라고 부른다. 좀 와닿는 정의거든요. 이건 좀 뭔가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책이나 어딘가 나오는 문구인데 어려워요, 좀.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갑니다. 이제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를 여러분이 정의를 하신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데이터의 모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의 베이스 진지에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베이스 캠프, 이런 용어들 다 이해하시죠? 베이스 캠프. 데이터들의 베이스 캠프인 거 일종의. 이 베이스 캠프가 어떤 진지잖아요. 다 모여있는 거죠. 데이터들이 다 모여있는 거, 이 자리에. 그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베이스 캠프로부터 이제 뭔가 나가서 활동하고 돌아오고 하죠. 뭐 등산할 때도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어딘가 정복하고 돌아오고, 또 어딘가 능 하나를 가서 능선 하나 타고 돌아오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일종의 그런 베이스 캠프 같은 거예요. 데이터들이 모여있다가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가공되고 처리되고 읽히고 다시 돌아옵니다. 데이터의 모임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데이터의 모임이고, 이 정의는 사실 이걸 전공으로 제대로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정의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모임이다. 되게 쉽죠? 네. 이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기 위한 도입부예요. 뒤에 가면 보다 정확한 정의를 해요. 이거는 전공자가 아니라 그냥 한번 쓱 접했을 때 정의할 수 있는 용어고, 뒤에 가면 제대로 된 정의가 겁니다. 전공자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거보다 복잡한 게 나오겠죠. 일단 우리는 이제 도입이니까 간단하게 시작하죠. 데이터의 모임이라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이런 사례들을 보죠. 스마트폰,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거. 이거 다 데이터죠. 어떤 사람은 뭐 100여 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여 건 있고 뭐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연락처 정보들이 다 데이터들의 모임이에요. 학교에, 우리 랩스트라는 학교에 학생들의 정보, 교과목, 성적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입니다. 은행에 고객 정보, 계좌 정보, 다 중요한 데이터 정보입니다. 자, 아마존닷컴이라는 사이트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2000만 개 이상의 물품, 상품에 대해서 2TB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200대 서버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를 제가 받았을 때가 이미 한 2년 전쯤이니까 지금부터 많이 늘었겠죠. 매일 1,500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그 물건 검색이 하루에 1억 건 이상의 검색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쓰고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2TB가 별로 얼마 안 되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보는 영화 데이터 이런 거는 뭐 수기가 되잖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영화나 음악으로 모으면 2TB는 엄청 많은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데이터들의 주는 뭐예요? 텍스트 숫자입니다. 텍스트로 2TB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 한 권 있잖아요. 이걸 DB로 텍스트에서 저장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500kb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많아봐야 수십 메가도 안 돼요. 수메가 되고 이 책 한 권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거 100메가 안 나와요. 소설 책 한 권이 한 360kb가 있습니다. 좀 작은 책이 아니야? 그냥 떠도는 정식 소설이 아니라 인터넷 소설가 이런 거 짧은 단편 아니에요? 소설책 한 200페이지짜리 한 권 그대로 타이핑하면 360kb. 관적인 얼마 안 됩니다. 텍스트에서 넣으면 얼마 안 돼요. 2TB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영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이제 대한민국에 우리 약 5천만 명의 국민이 있는데 전 국민의 복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정보가 뭐냐면 뭐 애가 태어나면 만 5세까지는 출산수당 뭐 이런 돈이 나가요, 나라에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만 65세 이상인가 되면 노인복지 뭐가 나가죠. 어르신들한테 뭐 나가는 돈이 있어요. 매달 얼마씩 나가는. 그리고 또 사회보장계층, 경제적으로 얼마 안 된 사회보장계층도 얼마 나가는 게 있고요. 그런 거 말고도 나가는 이 복지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몰라서 못 받았을 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일부러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제 서버를 관리하고 운영했던 서버가 이쪽 서버예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보건과 복지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다 통합 운영 관리 개발하는 곳이에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고. 여기에 있는 보건복지가 있는데 보건을 빼고, 보건은 각종 대한민국 전 보건소 병원 있고 다 빼고 복지 쪽만 20TB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TB가 있어서 1년에 2번 이 20TB 중에 약 4분의 1 정도 데이터를 1년에 2번 전부 다시 다 가공해요. 다 읽어서 전부 다 다시 계산하고 다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1년에 2번 우리나라 전 국민의 복지가 나가야 될 그 내용이 달라져요. 상반기, 하반기. 즉 저의 월 급여 소득이 1년에 한 번은 다시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1년에 2번으로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 서비스 시스템이 약 4일에서 일주일 중지돼요. 서비스도 맞고 다 엄청난 계산을 해서 다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잖아요. 데이터가 많이 꽤 크죠. 20TB.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관리 팀장이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작업 계획이라는 게, 기획은 다른 쪽에서요. 기획을 할 때 이거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산하에 있겠죠.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을 해서 거기 국장과장이 연락을 해서 이 공공기관에서 이거 주무 이제 실무부서라고 실무하는 팀에서 실제 계획은 여기서 다 해요. 보건복지부는 그 일정을 짜고 언제 하지 뭐 이런 것만 짜면 실제 일은 밑에 계획은 다 밑에서 다 해야 돼요. 여기서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팀으로 이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서비스 중지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정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서비스를 100% 중지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 있지 않아요. 근데 이때 1년에 2번 그때 정지하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왜 아프냐면 2번 정지하면 1년 내내 정지하지 않고 돌아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지되는 김에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쌓여있는 일들이 있어요. 정지되는 김에 이것도 같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일이 있어요. 데이터를 잘못 건드리면 장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비스가 중지되어 있을 때는 데이터 갖고도 뭔가 큰 작업을 하더라도 포기하고 다시 버리고 할 수 있거든요. 중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 거죠. 이때 뭐 이 작업도 끼워놓고 하면 스케줄링이 엄청 어렵겠죠.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데이터에 관련된 작업, 어쨌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그 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는. 거기에 이제 팀장으로 있으면 이게 되게 유관 부서들하고 연락을 하겠죠. 머리가 아프죠, 지금. 실제 제가 작업을 하진 않았겠지만 팀장이니까 그걸 좀 조율해야 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이 일이.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다 데이터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에 간단한 정의를 봤어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모임이다. 간단한 정의고 여러분은 이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쓰셔야 하면 데이터의 모임이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뒤에 나오셔야 됐죠. 보다 정확한 정의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저장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앞에 데이터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간단한 정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이 관리에는 그 안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 DBMS. 그래서 DBMS는 운영체제와 함께 아주 중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분리됩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 결혼을 배우실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두 가지 분류가 있었죠. 뭐였었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 DBMS예요. 단계 3명입니다. DBMS라는 게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DBMS가 옛날에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분류됐어요. 옛날에 초창기는. 이제 막 나오고 얼마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 한 분류였던 거죠. 근데 이게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리됐어요. 운영체제와 같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운영체제처럼 복잡하고.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밑단에 아주 일반 사용자는 잘 모르는 밑단의 것들을 많은 것들을 다뤄야 되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DBMS들이 있는데 오라클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MS SQ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DBMS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해요. 근데 여기에 쭉 넘어가면 MySQL도 다른 식으로 되어 있죠. MySQL은 중소형 규모에서 가장 많이 쓰는 DBMS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모든 걸 다 포함했을 때는 오라클이 1위지만 중소형, 뭐 벤처회사나 작은 규모의 기관에서는 오라클을 쓰기에는 돈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못 써요. 여러분이 벤처회사를 만드는데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써서 내가 프로그램 만들겠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을 갖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데 그 비용만 5천만 원에서 1억이 든다고 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사는데 그 소프트웨어 비용으로만 한 2천여 만이 나가요. 그냥 사는데. 그 뒤에 유지부수나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담기 위한 하드웨어, 서버가 있어야겠죠. 등등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중소형 규모에서는 잘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곳은 MySQL을 가장 많이 써요. 이제. 비싼 이유가요? 여러분이 가장 와닿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프로그램 코딩 하시죠. 자바나 C로 짰을 때 내가 짠 소프트웨어 길이가 제일 긴 소프트웨어 라인 수 얘기해 보세요. 난 이 정도 라인까지 짜봤다. 없어요? 6, 700 라인. 그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로 만들면 몇 메가바이트 되는가요? 킬로바이트 1메가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메가가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나는 저보다 더 긴 거 짜봤다. 없어요? 많이
소프트는 주시면 생각은 없는데. 대충 아니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한 몇백 라인, 1000라인 단위도 있고 10,000라인 단위 있을 수 있고 지금 600, 700 정도 1000라인이 아직 안 넘었어. 넥스트에서 소프트웨어 배우는데 아직도 1000라인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2학기를 배웠는데 3학기 차 아닌가요 지금? 너무 같은 말 하는 게 없어서. 아 1000라인도 아직 안 잡았어요? 네. 아 초급자 중에서도 초급자 시간이 1000라인도 안 잡아다니야. 아, 그렇구나. 큰일 났네. 쉐어치는 없지 않나? 근데 많이 쉐어치는 훨씬 넘어요. 쉐어치는 넘어요. 최고 짠 거? 아 진짜 최악이었어요. 제일 높은 게 제일 긴 게 지금 6,700에서 1000라인이나 따지고 컴파일했을 때 실행 파일의 규모가 1메가 보통 1메 거예요. 그 정도면 1메가 안 나와요. 네. 여러분 MySQL 설치하실 때 다운로드 받은 파일 크기 얼마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169. 네, 100메가 때 200메가 때. 자, 오라클은 그러면 여러분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으려면 몇 메가 될 것 같아요? 오라클 1, 2기가 메가에서 기가 단위로 바뀌었네요. 운영체제랑 같은 소리라고 하니까 운영체제랑 비슷한 용량이 아닐까. 비슷한 100만 코드 정도? 4기가? 100만 라인은 넘고요. 오라클 소프트웨어로 다운로드 지금 현재 12C 받으려고 하면 4GB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버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이게 코드 라인이나 규모로 확 맞았죠. 가격은 일단 뭐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규모가 그만큼 차이가 나요. 일단 소프트 만들어서 MySQL이 100메가인데 오라클은 4기가. 소프트웨어 받아서 설치하는데 4기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어요. 비싸겠죠. 뭘 위해서? 네? 뭘 위해서? 그 오라클에도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개발하는 거예요. 꼬마 빠르겠죠? 얘하고 비교하면 오라클이 화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얘기한다면 비교하면 이제 짜증나요. 지원하는 기능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달라요.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 또는 어드밴스드에서 배운 주제들 중에 얘는 거기 배우는 것들이 거의 다 제공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그 중에 일부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 주제 중에. 그 정도로 차이가 있고 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넘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또 뭘까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걸 전공으로 배우기 전까지 구별할 일이 없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공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실제로는 약간씩 다른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목적을 갖고 네. 뭔가 목적을 갖고 인풋 아웃풋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로 끝나면 그건 데이터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건데 얘는 시스템인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DBMS 합치면 뭔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되지 않을까요? 데이터들의 모임이 있고 그걸 관리하는 DBMS가 있고 그 통칭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아마도 대충 감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 자체와 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원래는 데이터들의 모임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위에 또 관리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빠져있는 거예요, 원래. 네. 그래서 그걸 통칭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실제 이제 필드, 현업에 가서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앞에 관리만 빠진 거죠.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실제 대화를 할 때는. 근데 차이를 구분하면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더 작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프로그램 자체를 의미해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통칭해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환경을 다시 앞에 봤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전체 환경으로 묶어서 보면 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다루게 되는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고, 물론 여기서 이제 저장해서 읽고 쓰고 하겠죠. 근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무슨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메타데이터가 필요해요. 메타데이터의 개념 이해하시나요? 메타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정보예요. 데이터를 설명하는 정보. 이게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죠.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이터. 이게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이쪽 DB에, 이 저장된 DB에 어떤 데이터들, 어떤 테이블들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얘를 보고서. 요거까지 다 가지고 있고, 이걸 두 개를 다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